여러분도 허리 관리 잘하십시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수능 특강 일단 질문. 레벨 1, 2. 지금 답을 불러줘야 되지. 레벨 1에 찾아라. 레벨 1에 46페이지에 몇 번이야? 1, 2, 3번이야? 자, 1번에 2, 2번에 4, 3번에 1. 그 다음 없어? 6번에 5번, 7번에 4번. 그 다음에 레벨 2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 자, 레벨 1, 2에서 신문. 승원아 신문. 레벨 1, 2에서. 못 풀었어요. 못 풀었다고? 현정이는? 48.5. 지는 레벨 1에서는 없어. 레벨 1에서 7번은 잘 풀었어. 어? 7번이 7번. 현정이는? 레벨 1은 없어? 네. 오케이. 그럼 레벨 1의 7번 문제 보고 레벨 1의 7번. 자, 레벨 1의 7번 문제 보시면은 무슨 변환 공식? 각변환 공식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야? 맞아요? 자, 수능 특강 레벨 1 7번입니다.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 사인 제곱 5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5분의 2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얼마지? 5분의 7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더하기 5분의 6파이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더했을 때의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슨 각이 안 나왔어 지금? 특수각 안 나왔지. 특수각이 안 나왔는데 값을 찾으라고 했던 얘기는 뭐를 생각해야 돼? 사인 제곱 값 같고 코사인 제곱의 각이 같으면 그 합이 얼마다? 1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왜? 다 제곱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는 값 바꿀 게 없고 얘만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무슨 뜻이야? 이 전체 제곱 걸린 거랑 같지? 자, 그럼 각변환 공식에 의하면은 사인은 코사인 딱 홀수니까 코사인은 얼마지? 5분의 7파이지. 그 다음에는 이걸로 부호 판단했는데 사실 하실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뭐 해줄 거니까. 제곱해 줄 거니까. 맞아? 그런데 코사인 5분의 7은 다시 쓰면 코사인 얼마야? 대분수로 바꿔봐. 왜냐면 5분의 2랑 관련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1과 5분의 2 아니야? 즉 어떻게 돼? 파이 더하기 몇 분의 파이야? 5분의 2파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각변환 공식 또 쓸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짝수 홀수야. 짝수니까 그대로 얼마야? 코사인 얼마? 5분의 2파이지. 부호는 양수함수 따져야 돼. 근데 따질 필요가 없어. 왜? 뭐가 있으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얘랑 얘는? 얘랑 더해서 얼마야? 1. 맞아? 값 처리됐네. 당연히 얘는 얘랑 짝이 되겠지. 똑같은 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돼? 제곱이 이 전체 벌린 거랑 같잖아. 그럼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5분의 무슨 파이지? 6파이다.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는 다시 쓰면 코사인 어떻게 돼? 파이 더하기 몇 분의 파이야? 5분의 파이 아니야? 다시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그럼 그대로 얼마지? 코사인 5분의 파이 뭐한지 모르겠지만 제곱되겠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합은 얼마다? 1이다. 정답은 얼마다? 2다. 원래 이제 이거 말고도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각이 A고 여기 각이 B인데 A랑 B랑 각 더한 합이 만약에 얼마라면 2분의 파이 얼마다? 90도라면 뭐라고? 90도라면 이해돼? 예를 들어서 3대 4대 5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는 어떻게 될까?
자, 사인 제곱이 얼마야? 사인 A가 얼마야? 5분의 3 아니야? 이거를 제곱한 거랑 사인 B는 5분의 4 아니야? 맞아? 네. 이거를 제곱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5의 제곱분의 3의 제곱 9, 4의 제곱 16이니까 값이 얼마야? 1 나오지. 왜? 여기서 찾은 사인 B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똑같니? 코사인이랑 같지. 코사인은 어떻게 돼? 뒷변분의 밑변 5분의 4지. 똑같지? 이해돼? 그 원리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도 있었거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알아놓으면 좋으면 되죠. 그러니까 같은 각에 대해서는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고 같은 사인의 제곱끼리 더했는데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냐? 두 각의 합이 몇 도다? 90도가 되면 그 원리가 성립한다.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레벨 2 질문. 이거 레벨 2의 2번. 또 4번 윤서는 안 풀어봤지 아예. 그렇죠. 다 풀었다고? 4는 안 풀었어. 2번 레벨 2는 다 2번하고 몇 번? 4번. 지루는 없죠. 없어? 오케이. 레벨 2 보겠습니다. 자, 레벨 2에 자, 레벨 2에 2번하고 4번이요. 자, 문제에서 레벨 2의 2번을 보시면 세타의 범위가 0에서 어디 사이에? 2파이.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사이에 있는데 다음에 값을 구하랍니다.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코사인 2분의 3세타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가에 보니까 일단 이거를 각변환 공식으로 쓰고 싶긴 하거든. 각변환 공식 쓸 수 있지. 얘도 쓸 수 있어. 어떻게 돼? 일단 음수로 묶어내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면 사인의 음수는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달지. 그러니까 음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각변환 공식 쓰면 짝수야 불수야? 짝수지. 그럼 무슨 세타? 사인 세타 그대로 쓸 거고 이거는 몇 사분면의 각이지? 파이가 여기서 세타 조금 무조건 세타는 조금이야. 이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무조건 세타는 조금이야. 각변환 공식 쓸 때는. 그럼 어떻게 돼? 2사분면의 각이지? 2사분면의 사인은 양수니까 무슨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얘는 각변환 공식에 쓰면 짝수야 홀수야? 홀수죠. 그럼 뭘로 바뀌어? 사인 세타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터이고 2분의 3파이는 여기고 여기서 빼니까 올사탄 탄젠트만 양수지. 그럼 이 값도 뭐지? 마이너스 처리가 되네. 따라서 내가 구하는 이 식 전체의 값은 음수 2 무슨 세타다? 사인 세타랑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라고? 음수 2 사인 세타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나는 지금 뭘 찾아야 돼? 사인 세타의 값만 찾으면 확인되겠지. 무슨 세타? 사인 세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사인 세타는 음수고 코사인 세타는 뭐래?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나 조건에서 보니까 실제로 세타는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답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니까 답을 찍더라도 1번 아니면 몇 번 찍어야 돼? 5번은 찍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몇 번? 1번 아니면 5번. 무슨 말 이해돼? 왜? 너 뭐 이상해? 4번 아니면 5번. 아, 근데 4번 아니면 5번. 미안해. 4번 아니면 5번은 찍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전혀 해석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누구야? 좌표 평면에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뭐 한대? 일치한다 했지.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직선이고 서로 반대 방향이 있다.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네 가지 케이스 찾으랬지?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돼? 두 동경을 뺀 값이 얼마다? 0도지? 근데 이걸 뭘로 나타내? 일반각으로 나타내지? 그럼 320도는 몇 파이야?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자, 일직선이고 방향이 반대는 두 동경을 뺀 값이 얼마다? 일반각 2파이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180도지. 뺀 게 180도니까 누구 더해져? 파이 값이 더해지겠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고 이만큼이니까 두 동경을 더해 안 더해? 더한 값이 360도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y축 대칭은 두 동경을 더한 게 180도니까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파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요 케이스지. 그럼 베타가 지금 무슨 세타예요? 7세타고요. 나머지 알파가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무슨 세타가 6세타가 2파이 곱하기 n이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세타의 값은 얼마다? 3분의 파이 곱하기 n이다. n은 정수값이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이 있다 이제? 4사분면 있다는 게 확실해졌죠. 그럼 n 대신에 1 넣으면 안 되지. 2 넣어도 안 돼. 얼마 넣어야 돼? 3 넣든지 뭐 넣든지 알 건데 어쨌든 값은 그 4사분면에서 몇 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로 형성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아니야. 근데 그 값에 무슨 수?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5번이다.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여기가 몇 도? 60도로 나올 거라는 거야. 몇 도? 60도. 그러니까 이 전체가 돌았는데 2파인데 실제 세타는 3분의 그러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거니까 얼마야? 3분의 5파이야. n이 5일 때 값일 거라고.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이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4사분면에서 몇 도다? 60도가 들어간 직각삼각형으로 무조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굳이 이건 몇 바퀴 돌리는 문제는 아닌 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하함수의 성질 문제고 이번에 봤던 3월 모의사도 역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자, 4번 문제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죠? 3, 4분면의 각일 때 탄젠트에 대한 범위가 쭉 주어졌을 때 뭘 구하는 거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뭐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탄젠트 세타의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자, 문제가 지금 4번 보시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다? 3, 4분면에 위치하시고요. 지금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8 곱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1 이퀄 0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세타값? 탄젠트 세타 값을 찾아낼 수 있지. 왜? 이거는 탄젠트 세타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거 근 찾아. 인수분해 안 되지. 무슨 공식? 그래 공식 바로 쓰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는 이창의 계수. 그러니까 만약에 치환을 했다 그러면 치환 안 했지만 치환을 했다 그러면 대문자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함수 결합돼서 3차나 4차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출제가 잘 안 돼. 주로 2차씩 건드릴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는 짝수 공식이지. 근의 공식 어떻게 돼? 홀수 공식은 2a분의 2창의 개수의 2배의 1창의 개수 부호반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지. 또는 1창, 2창의 개수 그대로 쓰시고 음수 b'의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음수 4의 부호반대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4, 16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값이 4 뿔마 루트 얼마지? 15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탄젠트 세타는 지금 이게 3, 4분이었으니까 양수값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 더하기 루트 15도 되고 누구도 돼? 4 마이너스 루트 15도 되지. 아, 이제 문제 내고 값이 2개 나오는데. 아, 그래서 답지에서는 이렇게 안 풀어놨구나. 짜증. 근데 이 수렴 잘못했나? 아니요. 값이 2개 나오지. 2개 나오도 값이 똑같다는 얘기인가?
자, 만약에 하나를 값을 찾아봅시다. 두 개의 값이 같을 수도 있지. 만약에 탄젠트 세타는 4 빼기 루트 15라고 해봅시다. 얘가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여기가 세타라고 치면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4 빼기 얼마야? 루트 15 아니야?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 빗변은 1 더하기 얘의 제곱 16 더하기 15 빼기 8 루트 15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2 빼기 8 루트 15가 되겠지? 그럼 이때 사인 세타는 32 빼기 8 루트 15분의 높이 4 마이너스 루트 15. 코사인 세타는 근데 이 값에 뭐 붙일 거야? 마이너스 붙일 거고. 맞아?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32 마이너스 8 루트 15분의 얼마지? 1이 되겠지? 그러면 32 빼기 8 루트 15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얼마지? 루트 15지? 코사인 것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3, 4분면에 올사탄이니까 탄젠트니까 얘도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 5네. 맞아? 그래서 어쨌든 값은 음수야. 다 음수 나오잖아. 이게 너무 짜증나는데? 8 묶으면 4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음수 더하기 루트 15에 유리어 하면 4 더하기 루트 15가 갈 거 아니야. 그럼 유리어 하면 얘는 1이고 분모 8분의 불안한데. 답지대로 풀어야 되나? 전개하면 마이너스 20 빼기 루트 15 더하기 15 답 안 나오네. 에이 이거 왜 안 되지? 야 이거 이렇게 왜 안 풀려져? 왜 안 될까 이거는 왜 쓰면 안 되지? 이래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쌤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답이 등장해야 되는데 어? 제곱 1이다. 뭐? 답에서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나눠서 풀었거든. 근데 그거 안 해도 4 빼기 루트 15일 수밖에 없잖아요. 1 넣으면 안 되니까 탄젠트가. 뭐가? 탄젠트 값이 1을 넣을 수 없으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값을 왜 1 못 넣어? 1 넣을 수 있지. 아니 근데 범위가 파이하고 2분의 3 파이 3, 4분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올라가잖아. 다 플러스. 탄젠트는 다 플러스면 되는 거지. 상관없지. 그지? 그러면 안 되겠네. 근데 이게 왜 안 되지? 쌤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돼야 되거든. 당연히 돼야 돼서 푼 건데 선생님 생각은 4 더하기 루트 15로 하든 4 빼기 루트 15로 하든 답은 같을 거야. 그래야지 말이 되거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내기에는 문제는 아니고 너무 까다로운데. 자 어쨌든 답지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선생님 다시 한번 나중에 풀어볼게. 그럼 이 답지대로 가면 탄젠트는 코사인으로 바꾸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걸 쓰면 좀 훨씬 쉽게 풀었을 거야.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탄젠트 세타 값이 하나는 양수가 나오고 하나가 음수가 나오면 그때 누구 값이야? 양수 값일 거고. 그럼 탄젠트 세타가 만약에 4분의 3이다. 이해돼? 그럼 거기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나올 수도 있거든. 요즘 체제 수능 수원 수투 공통에서 트렌드가. 그러면 그냥 없이 써라는 거야. 써도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그 다음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분의 무슨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1은 0 아니야? 그럼 양변에 뭘로 곱해줘? 코사인 제곱으로 곱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8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얼마야?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 더하기 1이 여기 1이랑 여기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합치면 2가 되어서 음수 8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음수 2가 될 것이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4분의 1이라는 값이 아닌데
8분의 1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에 저기 1이 코사인 세타 제곱을 그렇지 바뀌었네. 미안하다. 정신이 없네. 그럼 얘가 얼마야? 빼기 1이니까 얼마지?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 8분의 1. 자, 그럴 때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는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문제에서 구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곱셈꼴 아니야? 따라서 이 값은 1은 내가 찾는 값 네모의 전체 제곱 이 값이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지? 4분의 1 건너가면 여기가 얼마지? 4분의 5가 될 것이고 따라서 네모의 값은 뿔마 2분의 루트 5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뭐 답지에서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뭐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왜?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5다. 인수분해도 돼야 돼. 내가 나중에 한번 이거 다시 풀어볼게. 이거 인수분해도 무조건 돼야 돼. 돼야지만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서 함수 문제를 거의 다 애들이 다 틀렸습니다. 거의 다 애들 틀려버려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자, 일단 상하함수 그래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확실히 수원도 약하지만 수투도 역시 확실히 수능 스타일로 어렵게 나온 거는 대부분 친구들이 문제를 다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좀 충격입니다. 충격이고 뭐 안 나올 줄은 점수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50점 근처는 한 명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서 좀 아쉽고.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자, 우리가 완벽하게 그려낼 줄 알아야 되는 삼각함수는 몇 개다? 3개야, 3개. 사인과 코사인과 뭐지? 탄젠트 함수입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일단 그것만 그릴 줄 알면 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만 하나만 잘 그리면 돼. 그러니까 기본형만 잘 그리면 돼. 뭐라고? 기본형. 자, 그럼 사인의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일단은 어느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지? 그럼 1사분면 여기 값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 최소의 값이 정해졌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사인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다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모든 정보는 몇 사분면 안에? 1사분면에 있는 모양이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간 겁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사인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디서 시작하지? 여기서 시작하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올사탄코 코사인의 양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모양은 어때? 서로 같아? 같지? 봐봐. 코사인의 그 다음은 이렇게 떨어질 거고 사인의 그 다음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사인의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지? 원점 대칭의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음수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코사인은 지금 그림에서처럼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수능스럽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사인은 항상 원점 대칭의 함수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삼각함수의 특징은 무슨 함수야? 주기함수 아니야? 그럼 얘가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점을 대칭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지. 이렇게 돼도 어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점에 대한 대칭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0,0에 대한 대칭도 가능하지만 얼마다? 파이, 0 대칭도 가능하다는 거야. 만약에 문제가 상위권으로 나오면 이걸 물어볼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0,0만 기억하면 돼.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야. 어느 축 대칭만 생각해 우리가? y축 대칭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 파이 x는 파이에 대한 대칭도 가능해 안 가능해? 동의돼? 그리고 코사인 함수는 꼭 y축 대칭만 있는지 생각하는데 아니야.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는 똑같지. 자, 봐봐. 코사인 함수가 여기서 시작됐잖아. 얘를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사인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코사인의 함수가 있는데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땡기면 누구랑 똑같아? 사인 x랑 그 값이 같아 안 같아?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원래 코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옮겼다는 거 아니야? 그럼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인 함수는 우리는 점대칭의 함수만 알고 있지만 사인 함수도 봐봐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기준으로 나누면 어때? 대칭 함수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선대칭도 가능하죠. 코사인도 점대칭의 함수가 가능합니다.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수능에서 잘 나오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연구했을 때는 극상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인은 뭐다? 기함수. 코사인은 무슨 함수? 우함수. 풀린 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근데 코사인이 무슨 대칭의 함수도 가능해? 점대칭의 함수도 가능하고 사인은 점대칭의 함수만 생각하지? 근데 사인이 무슨 대칭해? 선대칭의 함수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주세요. 그러니까 그 개념의 확장이 좀 필요하다는 거. 이해돼? 이게 기본적인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동의됐어요? 일단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인과 코사인이야. 탄젠트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사인과 코사인이 훨씬 많습니다. 동의돼? 그래서 사인을 평행 이동하든 코사인을 평행 이동하든 두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같은 모양의 그래프다. 근데 이런 기본형의 그래프는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그럼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이번에 3모에서 나왔지. 뭐가 나왔어?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의 조건이 주어지고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어때? 개수가 미정개수가 정해져 있었지. 그래서 그 개수의 값을 찾는 문제가 나왔잖아. 맞아? 기본적인 3점짜리 문제란 말이야. 자 그럼 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 이제 변형이 생기겠지. 어떤 변형이 생기냐면 y는 a 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는 거지.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형태로 변형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지? y 값에 대한 최대저수지. 지금 현재 사인과 코사인은 항상 1과 어디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a만큼 곱해지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보통은 a 값이 양수 나옵니다. 그럼 2가 곱해지면 어떻게 돼? 최대 최소의 범위가 원래는 음수 1에서 어디 사이였어? 1 사이였던 게 여기가 2가 곱해지면 어떻게 돼? 음수 2에서 양수 2까지 죽이는 변동 없이 어떻게 돼? 몇 배 늘어나? 2배가 늘어나지? 그럼 최대 최소는 어떻게 조건이 바뀌어? 음수 a에서 어디까지? 양수 a까지로 바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플러스 d 즉 이 두 가지는 어디야? y의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란 말이야. 어딜까? y의 값인데 얘는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건 어디야? y축 방향으로 d만큼 올리든지 d만큼 내리는 거지. 따라서 최대 최소의 값의 범위가 음수 a 더하기 d 양수 a 더하기 d로 뭐가 바뀌어? 최대 최소가 바뀐다는 거야. 코사인도 역시 어떻게 돼? 동일하겠죠. 뭐하다? 동일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지. 삼각함수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선생님 뭘 했어? 무슨 성을 가진다? 주기성을 가진다. 뭘 가져? 주기. 자, 그러면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더라? 자, 주기가 p인 함수 우리가 수업에 어떻게 표현해? fx는 f 얼마다? x 더하기 p다. 이게 뭐야? 주기가 p인 함수를 나타내지. 또는 함수 fx는 f의 x-p를 쓰셔도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주기 함수 찾아? 또 하나 더 있어. 이제 그 찾을 건데 어떻게 돼? 두 개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지. 빼니까 어떤 값이야? p라는 값으로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지. 그래서 주기 함수는 f 안에 있는 값을 빼주는 거야. 빼주. 이해됐어요? 빼주. 이해돼? 빼주. 빼주. 이해돼? 덧셈은 뭐야? 더했을 때 상수합 값이 나오면 덧대. 덧셈은 무슨 함수? 대칭 함수를 나타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f 뺀다 그랬으니까
x-2분의 p는 fx 더하기 2분의 p라고 써볼게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보세요. 그럼 x가 사라지지. x가 사라진 쪽으로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xx 사라지고 2분의 p 빼기 빼기는 더하기지. 그럼 2분의 2p니까 얼마야? p 값이 나오지.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뭐다? 주기가 얼마인 함수? p인 함수를 나타내지. 즉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주기성이지. 자, 주기는 누구의 영향을 줘? x 앞에 곱해진 누구 값? b의 값이 영향을 주죠. 기억날 거야? 그래서 원래 주기는 얼마다? 2파이였는데 그걸 뭘로 나눠줘? b로 나눠준 게 변형된 주기겠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마지막 남아있는 c는 뭔가요? c는 어느 쪽 방향의 평행이동? x축 방향의 평행이동만 나타냅니다. 근데 c가 전체가 아니라 b로 묶어내면 더하기 b분의 c니까 요만큼의 충격이 뭐지?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라는 거야. 그럼 원래 함수 주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옮겨봤자 어때? 주기는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의 충격은 어디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주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이게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기본적인 함수의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돼?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산제점 좀 이따 가고. 요거 됐어? 자, 이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 유제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유제 5번. 자, 밑에 있는 유제 5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유제 5번. 자, 유제 5번입니다. 자, 함수가 y는 어떻게 생겼죠? 마이너스 2 코사인 그리고 ax 더하기 b 그리고 더하기 얼마지? b가 주기가 6파이고 최대값이 5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주기는 어느 값이 영향을 준다 했어? 얘가 주기에 영향을 주지. 자,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몇 파이야? 2파이인데 거기다 뭘로 나눠줘? a로 나눠주는 게 주기가 몇 파이다? 6파이다. 따라서 어떻게 돼? 얘와 얘의 위치를 바꾸니까 6파이분의 2파이는 a.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결정되겠죠? 아니지, 미안합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값이 결정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최대최소지. 자, 최대최소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야? 음수 2와 얘가 영향을 주지. 그때 무슨 충격? 곱셈의 충격부터 먼저 줍니다. 그럼 원래는 음수 1에서 어디까지야? 1까지였는데 양변에 음수 2를 곱했다는 건 그 그래프에 이 마이너스는 실제로는 어디야? y의 음수가 들어간 거지. 어느 주대칭? x주대칭에서 어떻게 서로 위아래를 뒤집어 안 뒤집어? 뒤집어낸 겁니다. 그래도 최대치수는 변함이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음수 2에서 양수 2까지로 바뀔 거고 얼마만큼? b만큼 평이동했지? 따라서 음수 2 더하기 b 양수 2 더하기 b로 표현될 때 이 값이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 최대값이 얼마다? 5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얼마지? 3이 되겠죠? 따라서 a와 b의 값을 서로 곱해주니까 얼마죠? 1이라는 값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동의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겠죠? 자,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예제 3번 문제를 보시면 x가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점 a라는 점을 지납니다. 어떤 함수가? a는 파이 콤마 0을 지난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야. 아하,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에요. 이해됐어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야. 그 함수랑 y는 사인 몇 x야? 2x라는 그래프가 점 A를 제외한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 4점에서 만나게 될 때 그 4점의 좌표를 A, B, C, D라고 합니다. X좌표를. 그때 A 더하기 B가 13분의 7일 때 나머지 뭘 구하라? C 더하기 D를 구하랬지? 자, 그럼 이 문제는 뭐야? 그래프 그래서 푸는 문제지. 왜?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 아니야? 맞아?
자, 이 함수는 어디 대칭이야? 직선의 함수는 항상 기억하세요. 어디 대칭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특히 사인과 코사인은 대칭성과 뭐지? 주기성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칭성과 주기성이야. 선생님 아까 지금 계속 뭐 강조했어? 사인에서 대칭 강조했어 안 했어? 했지? 강조했잖아. 수능에서는 아니, 내신에서는 아니었지만 수능에서 대칭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직선의 함수는 그럼 잘 봐. 우리가 다항 함수 지난번에도 한번 수업 때 얘기했어. 다항 함수는 우리가 4가지밖에 안 배워. 1차 함수 항상 어디 대칭이야? 정대칭. 직선이잖아. 아무 점이나 잡아도 대칭 아니야? 1차 함수 점대칭의 함수야. 2차 함수는 축방에 대한 선대칭의 함수지.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에 대한 전대칭의 함수지. 4차부터는 깨지잖아. 항상 대칭성이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성립한다면 무슨 대칭이야? 선대칭이라고. 그럼 5차 함수는 점대칭에 다시. 근데 항상 점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1차, 2차, 3차까지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뭐가 성립해? 대칭성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직선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생긴 직선이야?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떨어질 텐데 x축과 항상 어디서 만나? 파이 콤마 0에서 만나잖아. 이거 어디에 대한 대칭이야? 파이 콤마 0이라는 이 점에 대한 무슨 함수다? 대칭 함수로 생각하셔야 되지. 그 다음에 얘도 무슨 함수야? 대칭 함수 아니야? 근데 이제 주기가 얼마야? 바뀌었지? 그럼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2로 나오니까 주기가 얼마야? 파이 함수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x의 정의역의 범위가 0에서 몇 파이까지야? 2파이까지 딱 그만큼만 그리면 돼.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하냐? 무조건 사인이 한 바퀴를 도는 거야. 삼각형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단위 원에서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쌤 어떻게 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한 바퀴 돈 주기가 얼마다? 파이다. 이해됐어요? 다시 어떻게 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몇 파이다? 2파이다. 최대값 얼마지? 1, 최소값 마이너스 1, 사인 그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근데 정의역의 범위가 x는 포함이 안 되고 2파이도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 어떤 직선이 관통하는 거야? 파이 콤마 0을 딱 지나니까 지금 요만큼의 함수를 보니까 얘도 어디 콤마 0에 대한 대칭이야? 파이 콤마 0에 대한 무슨 대칭 함수야? 점대칭의 함수지. 아까 쌤 강조했잖아. 어디야? 파이 콤마 0에 대한 점대칭 함수야. 다시 얘기합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를 여러분이 수능적으로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과 무슨 성? 주기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대칭성과 주기성이야. 그럼 다시 공부합니다. 그럼 아까 주기함수 표현하는 거 했지? 그럼 대칭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 기호로 표현이 가능해 안 가능해? 주기함수는 아까 뭐였어? f 안에 들어가는 x 값을 뺐더니 그 나오는 상수항의 값이 주기를 나타냈지. 빼주 아니야? 대칭성은 뭐야? 선대칭만 우리가 표현했잖아. 무슨 대칭? 선대칭만 표현한 걸 배웠지. x는 어디에 대한 대칭? 선대칭은 뭐야? 덧대지. 뭐라고? 덧셈이 무슨 함수? 대칭 함수라고. 이해됐어요? 덧대 선생님이 10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덧대는 어떻게 표현해? 덧대는 어떻게 표현되죠? 함수 fx는 f, 자 x는 p에 대한 대칭이라고 할게요. x는 어떻게 돼? p-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의 x 값을 서로 더했어 안 더했어? 더했더니 p라는 값을 일점하지. 이게 덧대야 덧대. 동의돼? 빼는 거 아니야. 더하는 거야. 그럼 똑같은 말로 어떻게 돼? x에 어떻게 돼? x는 p에 대한 대칭. x만큼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x는 p인데 p만큼 가니까 p 더하기 x.
x는 p에 대한 대칭. 여기가 x만큼 가니까 p-x는 f의 누구다? p 더하기 x다. 얘도 뭐에 대한 대칭이야? x는 p에 대한 대칭성을 나타내죠. 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x는 p야. 가로선을 그었어. 자, 이 값이 x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때 x 값은 p-x고 이때 x 값은 p 더하기 x인데 여기에 함수 값을 넣게 되면 그 함수 값이 서로 똑같지. 이게 다 뭐다? x는 어디에 대한 대칭? p에 대한 대칭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됐으니 이제 문제는 다 풀었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지나는데 몇 점을 지나? 4점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야? 여기서 2점 지나고 이쪽에서 몇 점을 지나? 2점을 지나는데 이 2점에 대한 특징은 이 점에 관한 대칭성이 무조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그때 순서대로 A의 값이, 자 그럼 여기 파이니까 여기가 절반인 2분의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고 다시 절반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이때 x 값이 A다.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다는 얘기지. 4분의 파이가 거기 사니까. 그 다음 C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는 거지. 그럴 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 그럼 지금 문제에서 대칭성은 누구랑 누가 성립해? 이 값과 이 값의 중점이 파이란 얘기랑 같아야 같아. 같지? 즉 어떻게 돼? 2분의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여기서 A만큼이 이만큼의 값이랑 여기서 이만큼 땡긴 값이랑 서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표현할까? D는 어떻게 돼? D는 어떻게 돼? 2파이 빼기 얼마다? A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서 A 요만큼 간 거랑 여기서 요만큼 간 거랑 서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표현돼? 여기서 요만큼 움직인 거리가 B인데 여기서 요만큼 움직인 거리가 B랑 똑같은 거니까 2파이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럴 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13분의 7파일 때 문제에서 뭘 찾는 거야? C 더하기 D를 찾는 거지. 그럼 C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어? 2파이 마이너스 B라고 표현했고 D는 2파이 마이너스 A라고 표현했지. 따라서 이 결과의 값은 4파이에다가 빼기 A 더하기 B가 될 거니까 정답은 4파이 마이너스 13분의 무슨 파이? 7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분모 4로 통분하면 13 곱하기 4, 4, 3, 12, 4, 1은 4, 52 빼기 7파이. 따라서 정답은 4분의 52에서 7을 빼면 45파이. 정답은 4가 아니라 미안해 13이지. 13분의 얼마? 45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자, 선생님 얘기한 거야. 강조했습니다. 무슨 성을 써야 된다? 대칭성을 충분하게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야지만 올바른 답의 구성이 나올 거라는 거지. 됐어요? 대칭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내신 때는 아주 강조하진 않았어. 우함수, 기함수 정도밖에 강조하지 않았거든. 왜냐면 아주 수능 고급한 문제 아니고는 이 문제가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함수는 충분히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엄청나게 복잡하다서 그러니까 여기 막 3 곱해지고 2x 더하기 뭐 이런 건 안 나와. 뭐 내신용에서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런 게 출제가 됐지만 수능에서는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는 실제로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에서 그 값들을 찾으라는 문제로 나오고. 알겠어요? 이 정도만 그릴 줄 알면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탄젠트 함수 보겠습니다. 탄젠트 함수. 자, 일단 탄젠트 함수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보다 탄젠트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탄젠트 함수는 뭐지? 연속 함수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아니라고? 연속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그리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거꾸로 하나만 더 그릴게요. 여기가 음수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인데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생기지.
여기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을 가져? 정근선을 가지는 게 탄젠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는 일단은 주기는 얼마다? 기본 주기는 파이라는 것을 가지고 최대 최소의 값은 계속 끝없이 올라가니까 나올 수가 없죠. 아까 선생님 아까 탄젠트 함수 그거 근해 공식 쓴 것도 4 더하기 루트 15도 가능하다는 게 왜냐면 뿔마이를 통과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탄젠트 함수가 가지는 대칭성은 어디에 대한 대칭이다? 0,0에서 무슨 함수다? 비함수라고만 알고 있지만 여기를 볼 때 어디야? 파이, 0 대칭도 가능하지.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또 생길 거니까 어디야? 2파이, 0 대칭도 가능해 안 가능해? 똑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선 대칭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무슨 대칭만? 점 대칭만 성립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대칭? 점 대칭만 성립할 거야. 그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선을 가져? 정근선을 가지는 거야. 자, 지금 얘 정근선이 얼마야? 2분의 파일 때까지잖아. 근데 이 2분의 파이가 주기가 얼마만큼? 파이씩만큼 늘어나지. 그래서 정근선 식은 x는 n파이 더하기 얼마다? 2분의 파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다시 정리하자면 수학에서 정근선이 나오는 그래프는 정해졌지. 첫 번째 무슨 함수?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x랑 정근선의 y가 다 등장하죠. 그 다음 무슨 함수? 지수함수가 있지.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y는 거식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무슨 함수? 로그 함수가 있고 이 녀석의 정근선은 x는 거식이라는 거야. 그리고 탄젠트 함수까지. 이해됐어요? 이 녀석들이 정근선 3종 세트입니다. 이해됐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근선. 근데 이 정근선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럼 만약에 탄젠트, 선생님 이제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탄젠트 만약에 2x라고 하자. 그럼 이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돼? 원래 파이였던 걸 2로 나눠주니까 몇 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근선은 어떻게 되지? 나누기니까 똑같이 이 식에다 나누기 2를 해줘. 그럼 정근선의 x는 2분의 n파이 더하기 몇 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가 될 거라는 거야. 즉 여기 값이 4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함수의 주기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동의돼? 그러니까 정근선까지 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y는 탄젠트 2 괄호 x 빼기 만약에 4분의 파이라고 썼어. 맞아? 맞아?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돼? x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주기는 몇 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로 바뀌겠지? 맞아? 이거를 좀 바꿔볼까? 3분의 파이로 바꿔볼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주기는 변형이 없을 거야. 근데 이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사인도 별로 충격이 없어서 옮기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탄젠트 함수에서는 이 정근선도 옮겨 안 옮겨? 여기 돼 있던 게 정근선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기는 영향을 안 줘도 이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주기 함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럼 주기는 원래 2로 나누면 이거 아니야? 즉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인데 x축 방향은 얼마만큼이야?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지. 그래서 이게 탄젠트의 정근선식이야. 즉 이 값은 계산하면 12분의 7파이가 나오겠지. 즉 시작점이 0,0이 아니라 옮겨진 상태에서 정근선도 요만큼 옮겨질 거라는 거야. 3분의 파이만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근선 생긴다고. 핵심은 정근선 생긴다. 이해됐어요? 정근선의 그래프가 평행이동에서 옮겨진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그래프 보면 y는 탄젠트 어떻게 돼 있어요? ax 더하기 b 그래프 아니야? 그럼 이 함수에서 주기 보세요. 주기가 어디야? 정근선과 정근선 사이를 보면 됩니다. 탄젠트는 어디 사이? 정근선과 정근선 사이. 정근선의 첫 번째 값이 음수 2파이고 두 번째 정근선의 값이 2분의 3파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봐. 2분의 4파이니까 몇 파이야? 2파이지. 원래는 파이인데 a로 나눠준 결과가 몇 파이야? 2파이니까 얘 1로 옮기면 2파이분의 파이는 a가 되니까 a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A는 얼마? 2분의 1 어렵지 않습니다. A는 보통 양수만 나와. 그럼 이제 함수식이 어떻게 돼? Y는 탄젠트 2분의 1x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b는 어떻게 찾냐? 평행이동 충격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함수 문제 뭐 찾기? 점 찾기 시도하세요. 뭐 찾기? 점 찾기. 자, 어떤 점을 지나네? 여러분 딱 보니까 2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나지. 대입을 하세요. 얼마? 그럼 대입하면 y 자리에 0, x 자리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탄젠트 4분의 파이 더하기 b가 0이지. 맞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찾냐고요? 자, 원래 탄젠트 값이 0이 될 때가 언제야? 0 될 때랑. 그러니까 이게 원래 탄젠트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에 합성함수인데 원래 탄젠트 x에 x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 아니야? 자, 다시 원래 y는 탄젠트 x가 있었는데 그 x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 4분의 파이 더하기 b가 누구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값 4분의 파이 더하기 b가 누구일 수도 있어? 파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가면 2파일 수도 있고 값은 여러 개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b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0에서 어디 사이 있다? 파이 사이 있다고 주어져 있지. 그래서 첫 번째 값 찾으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주어진 범위에 안 들어가지. 탈락. 두 번째 범위를 넣으니까 b는 얼마가 돼? 4분의 3파이가 되지. 이 4분의 3파이는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인 0과 파이 사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값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b는 얼마다? 4분의 3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b의 값 4분의 3파이랑 a 값 2분의 1을 곱하니까 정답은 얼마다? 8분의 3파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탄젠트 함수다.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함수다? 탄젠트 함수입니다. 무슨 함수? 탄젠트 함수야.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계속 삼각함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내용만 더 필기하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기할 거는 나중에 여러분 강의 거쌤 올라갈 거니까 강의 보고 다시 필기할 것만 찾아서 필기를 또 정리해 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반드시 강조한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에서 자, 선생님 다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삼각함수에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선생님 연구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삼각함수는 다른 함수에서 등장하지 않는 무슨 성이 있어? 주기성이 있다는 거야. 무슨 성? 주기성 강조해야 돼. 두 번째 무슨 성? 대칭성을 잘 강조해야 돼. 무슨 성? 대칭성. 만약에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 무슨 성? 대칭성. 근데 우리가 보통 착각하고 있는 게 사인은 기함수, 코사인은 우함수. 즉 원점 대칭과 y축 대칭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인 함수를 뜯어보니까 어때? 사인 함수도 점대칭이 원점만 있는 게 아니지. 다른 점도 있어 없어? 있고 사인 함수도 무슨 대칭이야? 선대칭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야. 상위권 문제에서는.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지. 점대칭도 가능하고 다른 점에서 선대칭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했다는 겁니다. 동의됐어요?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얘만 좀 독특한데 점근선이 존재하고 탄젠트 함수는 뭐야? 점근선 때문에 그 점근선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해야 돼. 자, 탄젠트에 대한 점근선 식은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야. 왜 n파이야? 원래 탄젠트의 주기가 n파이니까 파이니까. 이해됐어요? 그걸 일반각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n을 붙인 거야. 그 다음 2분의 파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음수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서 기본적인 탄젠트의 점근선의 식이다. 동의돼요? 그래서 그 탄젠트는 선대칭은 안 생긴다는 거지. 점대칭만 생기는 거고. 동의됐어요? 그 다음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주기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어느 식에는 점근선 식에는 영향을 준다. 이해됐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나 다항함수나 지수로함수 배울 때 그 함수를 까다롭게 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 쓰는 거야? 절대값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 뭐가 걸린 케이스? 절대값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y는 sin x의 전체 절대값. 아마 전체 절대값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원래 사인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1과 마이너스 연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생겨 안 생겨? 이렇게 생겼지? 근데 이 전체의 절대값 걸리면 어떻게 돼? X축 아래 부분이 위로 올라가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N모싱처럼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얼마지? 1. 그리고 주기가 이제 바뀝니다. 주기가 얼마로 바뀌어? 파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y는 절대값의 코사인 x의 그래프도 보시면 어떻게 되죠? 1과 마이너스 1,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도 절대값 걸면 이렇게 바뀌어. 똑같이 m모신 모양 바뀌지? 그래서 주기가 얘도 얼마다? 파이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무슨 선? 파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평행이동 옮기면 같아지는 함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칭성이 어떻게 바뀌냐? 점대칭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대칭만 성립해? 둘 다 선대칭의 함수만 성립하게 돼요. 시험제 나오는 게 여기다가 아까처럼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같은 거 그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교점의 개수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상위권 문제. 자, 그 다음에 y는 절대값의 탄젠트 x의 함수는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여기까지 4개 하면 이렇게 올라갔지. 근데 전체 절대값을 걸면 어떻게 돼? 이참수는 이렇게 바뀌지. 그래서 점대칭의 함수가 무슨 대칭의 함수야? 선대칭의 함수로 바뀌게 되겠고, 얘는 독특한데 주기는 여전히 얼마로 유지돼? 파이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걸었을 때 얘하고 얘는 주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절반으로 줄어들지. 왜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모양인데 아랫부분은 접어 올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아랫부분은 접어 올린다 하더라도 주기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 뭐 영향 없다? 주기에 영향이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는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한 번만 해볼게요. 사인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건 무슨 함수야? 부가함수로 나누겠지. 그럼 어떻게 돼? x가 양수일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누겠지. 그럼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볼게. 원래 x가 양수일 때는 원래 모양 그대로 따라가겠지. x가 음수면 여기에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함수의 그래프가 사인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x의 음수가 걸린다는 건 무슨 대칭? y축 대칭이지. 또 원래 사인 함수는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y축 대칭되면 어떻게 돼? 그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의 음수 대칭 y축 대칭돼서 이렇게 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를 그리고 그거를 어느 축 대칭? y축 대칭 이동시킵니다.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줘요. 그래서 진짜 y축 대칭밖에 성립 안 해요. 근데 코사인 함수까지 해볼게요. 코사인의 절대값의 x는 x가 양수랑 x가 음수일 때 나눠질 거 아니야? 자, 그럼 x가 양수일 때는 자 그래프가 어떻게 돼?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맞아?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 여기는 코사인의 무슨 x야? 마이너스 x지. 그럼 원래 코사인 x를 어느 대칭? y축 대칭이니까 얘는 어때?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습니다. 원래 함수 그래프랑 뭐하다? 똑같다. 그래서 코사인의 이 그래프는 그냥 코사인의 x 그래프랑 서로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상위권의 그래프들은 다 형성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예제 5번 이제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페이지 45페이지의 내용이야. 자, 여러분 필기는 아마 공간이 없어서 잘 못했을 텐데 강의 나중에 듣고 이거 강의 보면서 필기를 잘 정리해 놓으세요. 삼각함수는 그래프가 핵심입니다. 자, 예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삼각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야. 자, 예제 5번을 보시면 x의 범위가 0에서 어디 사이에 있어? 2파이. 그러니까 한 바퀴 안에 있는데 어떤 방정식이냐면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더하기 x 빼기 1 이퀄 0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뭐예요? 실수 x 값의 합이지. 방정식이야. 삼각 방정식. 자, 수능에서 이건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삼각 방정식 아니면 부등식 문제가 등장할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2차로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3차로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차로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러면 무조건 뭐에서 푼다? 뭐에서?
치환해서 풉니다. 그때 중요한 건 사인은 S로 치환할 건데 S의 범위는 주로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 범위가 주어진다는 거. C의 범위는 마찬가지지. 음수에서 어디까지야? 1까지로 제한이 걸린다는 거. 치환한 문자에 제한이 걸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치환한 문자 뭐가 걸린다? 제한이 걸린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냐? 얘부터 건드려야지. 자, 얘 무슨 변환공식? 각변환공식 써야 되겠지?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럼 무슨 x? sin x. 몇 사분면의 각이지? 4사분면의 각이지. 그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sin x 더하기 얘는 그대로 일단 쓸게요. 자, 그럼 치환할 건데 s는 그대로 s로 쓸 거지만 c 제곱은 뭘로 바뀐다? 1 마이너스 s 제곱 빼기 1은 0이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 방정식 풀면 음수 2s 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은 0이지. 양변에 음수 곱하면 2s 제곱 마이너스 s 빼기 1은 0. 1, 2에 1, 1 어디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따라서 어떻게 돼? s의 값은 1이거나 s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오지.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s가 1이라는 건 곧 sin x가 1이 될 때고, 두 번째는 sin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를 풀라는 거지. 이제 여기서 선생님 얘기는 기본 함수만 그리면 돼. sin x 그래프 그려보자. 어디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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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sin이 1이 될 때 여기밖에 없지. 얼마? x는 무슨 파이? 2분의 파이. 맞습니까? 두 번째,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찾은 게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이 값이 x의 값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누구의 값이야? sin의 값이지. 내가 찾는 실수 x 아니야? 즉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sin의 값을 더한 거고 내가 찾는 건 x 값의 합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sin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어디야? 여기 지나갈 때지. 그럼 여기 두 점이 있을 텐데, 자, 실제 값은 sin이 얼마일 때야? 여기 2분의 1일 때 값이랑 대칭적으로 생길 거 아니야. 실제 값을 찾으면 sin 2분의 1일 때가 얼마야? 30도니까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땡겼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6분의 파이만큼 땡기겠지. 그럼 얼마야? 6분의 무슨 파이야? 5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같은 원리로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땡길 거 아니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니까 얼마지? 6분의 7파이가 될 거고, 여기 값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땡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무슨 파이야? 11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값을 찾으면 이때 만족하는 x는 6분의 7파이랑 6분의 무슨 파이야? 11파이가 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전부 다 모으면 된다. 더하면 되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특수각이어서 문제가 편한데, 만약에 이 값이 음수 3분의 1이야. 그럼 특수각 아니지. 특수각 아니지. 그러면 음수 3분의 1 때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값 어떻게 찾아? 이 값과 이 값은 여기에 대한 무슨 성이 성립해? 대칭성이 성립하지. 그래서 이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값이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무슨 파이? 3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은 무조건 몇 파이다? 3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도 이 둘을 더해봐봐. 6분의 18파이니까 몇 파이야? 3파이죠.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각이 아닐 수 있다?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때도 뭐다? 근의 실제 각각의 값을 찾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수능에서. 당연할 거 아니야. 객관식인데 그럼 뭐 주관식도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 무조건 그 값의 합을 구할 거 아니야. 그때 뭐 쓰는 거야? 대칭성 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삼각함수에서 대칭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대칭성. 뭐라고? 대칭성. 그래서 여기서 3파이가 나오고 여기서 2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둘을 합치니까 얼마다? 2분의 7파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어려워요. 이거 기본적인 2차식 푸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값을 찾는데 S가 만약에 2가 나왔어. 그럼 2는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왜? S의 범위는 항상 어디다? 마이너스 2가 1 사이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아까 같은 케이스인데 탄젠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탄젠트는 뭐야? 제한 범위가 없지. 모든 수에서 다 성립하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까 왜 안 됐지? 자, 그 다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밑 유제 문제 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이랑 10번.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x의 범위가 또 역시 각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보통 이거 넘어가는 값은 수능에 잘 안 넘니다. 이제 부등식이야.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주로 2차식 나와. 더하기 3 코사인 x 빼기 1이 0보다 작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만약에 3차 부등식으로 나왔어. 그럼 우리가 3참수 치환해서 그릴 수 있어 없어? 미분해서 극대값도 찾을 수 있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답을 찾은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이게 3참수가 되면 미분하면 극대값도 찾아지잖아. 그래서 S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인데 뭐 거기 사이에서 최대차도 찾을 수 있잖아. 똑같이 풀 수도 있는데 시험에는 주로 2차만 나오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해의 범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찾아봅시다. 그럼 한 문자로 치환해야 되는데 누구를 치환해야 돼? 얘는 못 바뀔 거 아니야. C가 기준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C제곱 마이너스 얘는 1 마이너스 C제곱이지. S제곱은. 그 다음에 더하기 30 빼기 1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자, 중요한 건 C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2C제곱 더하기 3C 빼기 2는 0보다 작을 때지. 맞습니까? 그럼 1수분해 할까? 1, 2, 2, 1에 여기에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 C 더하기 2, 2C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C는 음수 2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지. 근데 이게 아니야. 얘는 무조건 성립하지. 그럼 얘랑 얘랑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결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건 둘을 연립해야지. 그래서 최종적인 범위는 C의 범위가 음수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코사인 X가 음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게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쌤 얘기는 기본함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만약에 상위권 문제면 여기가 다 2x, 2x, 2x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 코사인 2x, 코사인 2x가 되겠지. 그러면 주기만 착착 줄이면 돼. 이해돼? 그럼 이제 좀 상위권 문제가 될 건데 수능에는 이때까지 잘 그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다. 자, 그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상하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는 이런 경우밖에 없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형의 그래프만 정확하고 빨리 그리면 돼. 그럼 코사인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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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는 어디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비우고 이만큼이 우리가 성립하는 범위 아니야? 그럼 이 값을 찾아야지. 자, 모든 정보는 몇 사분면 안에? 1사분면 안에 있다. 코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는 몇 도? 60도지. 몇 분의 8? 3분의 8. 여기서 3분의 8만큼 땡겼으니까 여기 값도 2파에서 3분의 8만큼 땡기겠지. 그럼 얼마야? 3분의 무슨 파이? 5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x의 범위는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 사이고 이 값이 베타고 이 값이 누구다? 알파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코사인 3분의 5파이 빼기 3분의 파이. 그 값은 코사인 3분의 4파이. 자, 무슨 변환공식? 각변환공식 써야지. 그럼 코사인에 어떻게 돼? 파이 더하기 몇 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3분의 파이에 몇 사분면이지? 3사분면이니까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겠지? 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지? 코사인 60도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거기다 음수 붙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려지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기본적인 케이스들 잘 파악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넘버 10. 자, 10번 문제 보시면 x의 범위가 또 0에서 어디 사이야? 2파이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자, 재밌습니다. 코사인 x는 누가 아니래요? 0이 아니랍니다. 코사인 x가 뭐가 아니라고? 0이 아니래. 그럴 때 방정식인데 형태가
sin x 곱하기 코사인 x 아니네. sin x 곱하기 무슨 x? 탄젠트 x가 코사인 x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무슨 값? x의 값이지. 자, 시험 문제에서 지금 왜 코사인이 0이 아니랄까? 이 코사인을 뭐 하라는 거야? 넘겨보란 뜻이지. 자, 수학에서 분모가 되는 값을, 그러니까 어떤 문자의 값을 곱셈과 나눗셈으로 이항을 하려면 그 값은 분명히 뭐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건너가.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x분의 sin x 곱하기 탄젠트 x가 1이라는 식이 되겠지. 그 말은 어떻게 돼? 탄젠트 x를 두 번 곱했더니 1이라는 뜻이니까 결국 탄젠트 x는 누가 될 수 있다? 뿔마 1이 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되는 x값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함수 그려야 돼? 탄젠트 함수를 그리셔야 되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탄젠트가 1이 되는 값은 여기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지. 0에서 4분의 파이만큼 땡긴 거 아니야? 여기는 파이네.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땡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 4분의 무슨 파이? 5파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서 또 얼마만큼 땡긴 거야? 4분의 파이만큼 땡기지.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땡기니까 여기는 몇 파이야? 4분의 3파이가 되겠고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땡긴 거니까 4분의 무슨 파이다? 7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하래. 분모 4 쓰시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얼마다? 7. 따라서 4분의 8 그럼 다음에 16. 그래서 정답은 몇 파이다? 4파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내신 공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학교 내신할 때는 막 어려운 그래프 얘기를 안 했어.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만 좀 잘 그려달라. 이해됐어요? 그걸 강조했었고 이런 기본형의 형태만 잘 그려내면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일단 그 모의고사 한번 볼래? 모의고사 문제 보면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윤서도 처음 봐야 돼. 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한테 데이터를 선생님도 모을 거고 여러분도 이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1번부터 지금 공통 부분은 22번까지 여러분이 그 나와 있던 단원의 내용이 뭔지가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오늘 몇 가지만 설명하고 상가함수만 처리를 하고 마칠게요. 상가함수 부분만 좀 처리를 하고 오늘 일단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문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일단은 총 공통 부분을 몇 문제가 나와? 22문제 나옵니다. 몇 문제? 22문제야. 22문제인데 2점짜리 문제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2점짜리는 2개고 3점짜리 10문제, 4점짜리 10문제야. 배점이. 그러면 만점이 얘가 몇 점이야? 40점, 30점, 4점이 되어서 총 합이 몇 점이야? 74점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럼 74점 중에 지금 1등이 이번에 본 4명이 37점이 1등이야. 일단 1등. 충격입니다. 37점. 그 지금 이제 뭐 이거보다 안 나온 친구도 있겠지만 이제 뭐 점수 거의 1점 단위야. 1, 2점 단위로 다 나머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74점 획득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 배점이 37점인데 점수가 얘 기준으로 보면 2점은 당연히 다 맞았죠. 3점이 10개 중에 한 제일 많이 맞은 친구가 7개까지 맞았어. 현석이 몇 개 맞았냐? 있잖아. 맨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써놨잖아. 아래 써놨잖아. 21점. 네가 7개 맞았다. 네가 제일 많이 맞았다. 아이가 제일 많이 맞았는데 7개. 나머지가 이제 2-3개밖에 안 돼. 결국 수능의 마지막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얘 푸는 거야. 얘.
오늘 이제 선생님 설명하면 좀 알 텐데 3점짜리는 선생님 설명드리면 여러분 다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시험 때 여러분도 모아서 같이 보니까 어때? 쓸데없이 긴장되잖아. 살짝. 뭐 안 된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긴장감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이 74점 중에 선생님이 가장 베스트로 원하는 점수는 당연히 몇 점일까? 70점이야. 70점. 74점까지 맞아도 한 개 딱 틀립니다. 한 개. 몇 개? 한 개. 그 한 개는 몇 번이야? 22번.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야 돼. 찍어서라도 맞춰야 돼. 알겠어요?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목표. 그럼 나머지 점수가 몇 점이야? 100점 만점에 26점이 남아있고 26점은 어디야? 선택 과목에서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점수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뭘 틀린지 보세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선생님 수원 수투를 구별 안 했는데 자 볼까? 1번에 수원 내용이 하나 1번 그 다음에 수원 내용이 3번 이 순서는 다를 수 있어. 수원 내용이 5번 그 다음에 어디야? 8번 그 다음에 11번 13번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16번 18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몇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딱 11개 나왔거든. 몇 개? 11개 그 개수는 뭐 변동이 없을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거기까지는 안 했어. 수원 몇 개 틀렸는지 수투 몇 개 틀렸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일단 상가함수만 풀어볼 텐데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까지는 거진 다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5번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자,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가겠지? 몇 사분면? 2사분면에 가겠지? 사인 값만 양수라는 거지. 그럴 때 문제 조건에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는 뭘로 바뀌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뀌고 그 값이 2분의 1이니까 코사인과 코사인 약분되니까 사인의 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거지. 직각삼각형 그려서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 값 찾아서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죠. 이해됐어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패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틀렸어 이 문제를.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다 아무도 못 맞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8번 아마 다 틀렸을 거야 아마. 8번 문제. 나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안 하긴 했는데 너무 안 된다는 얘기죠. 8번 문제 봅시다. 8번. 자, 8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다음 곡선이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3분의 8일 때 최종적으로 뭘 찾는가? A 값을 찾는 거야. 이 문제가 몇 점이야? 3점짜리야. 실제로 여기 배치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3점의 맨 마지막 문제야. 100가지 중에서 8번 문제가 3번에 뭐라고? 맨 마지막 문제야. 그러니까 4점의 밑에는 9번과 사실 난이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건 상하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프 문제 가장 기본은 뭐야? 함수 문제 뭐 찾기? 점 찾기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사인의 모양의 주기를 찾을 때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사인은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생기는 까지가 한 주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4파이래. 그러면 한 주기가 4파인 거 알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짧아져서 만약에 여기까지가 4파이래. 그럼 전체 주기는 얼마야? 8파이라고 할 수 있지. 몇 파이? 8파이 맞습니까? 그리고 코사인의 모양은 이렇게 되지 않냐?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기를 다 볼 때 이렇게 물개무늬, 태극기 물개무늬로 보거나 요렇게 보거나 이해됐어요? 또는 잘라서 여기서 요까지만으로도 주기 파악이 가능해 안 가능해? 절반씩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문제 그래프가 어떤 함수냐면 y는 2배의 코사인의 무슨 x야? ax라는 그래프 아니야? 그래서 한 주기를 나타낸 겁니다. 왜? 원래 범위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2파이까지 아니야? 근데 이것 때문에 주기가 a로 나눠지니까 a분의 2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딱 한 바퀴를 돌린 거야. 그럼 여기는 값이 2고 아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미 확정되지. 그러면 양수 2와 음수 2에서
하나, 둘, 셋, 넷 그어내면 이렇게 코사인 함수가 그려질 거고 지금 여기 가운데 y는 1이라는 선이 딱 통과되었을 때 이해됐어요? 만나는 점이 한쪽이 a고 한쪽이 b라고 했을 때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3분의 8이지. 그러면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인데 여기 값은 얼마니? 자, 여기가 얼마야 지금? a분의 2파이지. 얘는 절반이니까 a분의 얼마일까? 파이가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3분의 8 아니야? 지금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늘 대칭성을 파악을 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선 기준으로 대칭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간 거리가 얼마야? 3분의 4파이라는 거 아니야? 즉 점 A의 좌표는 A분의 파이 빼기 얼마다? 3분의 4라고 쓸 수 있지. 점 B의 X좌표는 A분의 파이 더하기 얼마다? 3분의 4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뭐야? 함수 문제 뭐 찾기? 점 찾기니까 점 A의 좌표가 A분의 파이 빼기 3분의 4,1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1은 2 곱하기 코사인에 자 A를 여기다 넣을 거 아니야?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파이 마이너스 3분의 4A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코사인 A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자 실제 여기가 2분의 1 생각해봐. 아니 세로 그려. 실제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잡히면 실제 코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가 언제예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 몇 도?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거나 2파에서 땡긴 3분의 파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값이 얼마 돼야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3분의 4a가 첫 번째 값이니까 당연히 누구야? 여기 값 3분의 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뒤에 값일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위치상 맞아?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a는 3분의 파이다가 빼기 파이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약분 따라서 a는 4분의 1파이니까 얼마야? 2분의 파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얼마다? 3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니? 설명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그냥 함수 그래도 별거 아니라고. 대칭성 잘 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거리가 주어졌을 때 이 선에 대한 대칭성이 생길 거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생성할 수 있어 없어? 수학에서 중요한 게 뭐래서 함수 문제 점 찾기 아니야.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찾는 거야? 대칭성 찾는 거 아니야. 대칭성. 됐니?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15분의 도형이니까 도형을 나중에 배웠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내가 거의 다 풀어야 될 문제여가지고 지금 몇 문제만 할까 말까 할지 고민이긴 한데 틀린 거 어쨌든 집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보세요. 삼각함수까지 일단 끝낼게. 도형만 볼게요. 15번 여기까지 15번 나머지는 삼각함수가 없으니까 15번 요거는 다음 우리가 수능 특강 하기 전이긴 한데요. 그냥 문제를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15번 그림도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었고요. 문제 보시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당 안에 내접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있고 문제 조건에서 A에서 B까지 거리가 2, B에서 C까지 거리도 2, A에서 D까지 거리는 3이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다? 3분의 파이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원 안에 내적 사각형이 들어갑니다. 무슨 사각형? 내적 사각형.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림이 두 가지야. 마주 보는 가게하고 몇 도? 180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네대각이라 그래서 여기에 외곽 있지.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합이 아니라 값은 서로 똑같다. x 더하기 y가 180이니까 이거랑 이거는 각이 또 180 아니야. 바깥에 그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여기가 얼마다? 3분의 파이고 이 값은 얼마다?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이 점선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구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자, 그럼 이 거리를 x라고 하면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몇 분의 파이지? 3분의 파이다. 맞습니까? 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 도? 몇 도? 60도지? 60도면 얼마지? 2분의 1 처리되니까 4 더하기 9, 2 약분 빼기 3 그러면 얼마지? 6 더하기 3은 10. 그래서 x의 값은 얼마다? 루트 10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지금 문제에서 무슨 길이를 구하래? 첫 번째 네모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CD 요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사실 쉬워. 문제에서 나오는 풀이 과정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근데 여러분이 도형만 넣으면 그냥 지레 겁먹어서 그래. 그럼 이 값이 이제 y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 루트 10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얼마지? 3분의 2파이지.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실제 각 쓸 때는 여기 몇 도야? 120도지?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니까 이 값이 얼마다? 2분의 1 처리되겠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사인 120도 누구랑 같아? 사인 60도 맞지?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 근데 이게 2사분면의 각이니까 그대로 양수값 나오는 거야. 근데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코사인 60. 왜? 2사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150은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이해됐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10은 2는 4 더하기 y제곱에 2 양분의 양수니까 더하기 2y만 남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y제곱 더하기 2y 빼기 6은 0.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뭐 잘못했어 또. 루트 10 아닌가? 계산 틀렸니? 루트 7 나오는데 쓰면 계산 틀렸네. 어디 틀린 거니? 여기 루트 7인데 왜 틀렸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나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2 하나 빼먹었지. 2 하나 빼먹었으니까 2 하니까 6이 사라지네. 7이네. 얘가 루트 7입니다. 여기 값이 7이 될 거고 건너가면 음수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 1, 1, 3에 어디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따라서 여기 y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의 값은 얼마지? 1입니다. 즉 p의 값은 1이다. 자, 두 번째 삼각형에 뭘 이용해? 닮음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뭘 이용한다고? 닮음. 근데 누구랑 누가 닮았냐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전체 삼각형에 닮았어. 왜 닮았어?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세타 아니야? 큰 삼각형이. 그럼 작은 삼각형도 같은 모양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3분의 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이 위로 올라오겠지.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점이 C,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D,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E. 그러면 이제 닮았어 안 닮았어? 닮은 거야. 근데 이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1대2로 닮았지. 몇 대면? 1대2.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이 D의 길이를 찾는 거야. 무슨 길이? 이 D. 자, 그럼 이 D의 길이를 잘 보세요. 이 D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M이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하자? N이라고 하면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M이 되겠지? 그럼 1대2니까 DE 이 길이를 2배 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DE에 매치되는 게 이거 아니야? 즉 몇 배의 M은 2배의 M은 이 길이랑 똑같다. 이해돼?
그 다음 이 길이 2배의 n은 누구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 그래서 무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자, 다시 이 그림에 지금 여기가 1대니까 이거의 2배가 2m인데 여기 길이가 2m일 거란 거예요. 2m이 2 더하기 n이다. 동의됐어요? 그 다음 여기 길이가 n인데 n의 길이가 2배한 게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2n이 이거다. 동의됐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2m 빼기 2는 n이다. 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배의 2m 빼기 2는 3 더하기 m이다. 따라서 4m 빼기 4는 3 더하기 m이고 3m은 7이어서 m의 값은 얼마다? 3분의 7이다. 그럼 m의 값이 3분의 7이니까 n의 값도 얼마 나오겠지? 근데 m의 값이 3분의 7이니까 일단 나의 값은 찾았죠? 나가 누구야? q지? q의 값이 얼마라고? 3분의 7임을 찾았습니다. 맞습니까? 3분의 7임을 찾았습니다. 답 써볼게요. 자, 여기가 3분의 7. 그 다음 n의 값은 찾아봅시다. m이 3분의 7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7이 14 빼기 3분의 6 그럼 3분의 8 여기 값은 3분의 8이 되겠죠. 따라서 다시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작은 부분의 삼각형이야.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7이고 여기가 3분의 8이고 여기가 3분의 8이지. 그럴 때 이제 문제에서 무슨 법칙 이용해? 사인 법칙 이용해서 무슨 세타 값 구하라? 사인 세타 값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사인 세타는 사인 법칙은 사인 세타분의 뭐는 1은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는 얼마지? 2분의 루트 3분의 얼마지? 3분의 7이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뒤집으면 사인 세타는 얘 뒤집으니까 3분의 7분의 2분의 루트 3 이 7에 14분의 몇 루트 3? 3 루트 3 이 값이 무슨 값이야? R의 값이 되겠고 P 더하기 Q 둘을 더하니까 3분의 10에다가 14분의 3 루트 3 곱하니까 3 사라지고 약분하면 5 여기가 7이니까 7분의 5 루트 3 정답은 15분의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죠. 이게 진짜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을 모의고사 하니까 여기가 진짜 쉽게 나옵니다. 이 정도 문제. 3모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선생님 문제 풀면서 알겠지만은 킬러 모양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4번이 좀 어렵고 다 풀만한 이 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할 거니까 여러분 틀린 거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풀어보고 윤서는 한 번 더 풀어갖고 와. 알겠어? 알겠어? 풀어서 오시고 일단은 월요일날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요까지.